부정적인 감정에서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보내야 할 그 사람에 대한 애착을 버리기 위해서 4가지 감정을 충분히 느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심리학 콘서트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연애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근본에 이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영상 몇 개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영상들이 다들 그런 거 있잖아요. 헤어지고 재회하는 방법, 헤어진 전 애인에게 연락 오게 하는 방법, 이런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이별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별을 잘 극복하는 방법이라 해야 맞겠죠. 기술적인 얘기보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제가 심리학이랑 잘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헤어지는 걸 논하려면 애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애착이 뭘까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그 사람에 대한 애착이 자연스럽게 커지겠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신뢰, 인정, 공감, 이해 이러한 정서적인 욕구들을 보편적으로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이런 욕구를 느낄 수 있고 채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가족한테 원할 수도 있고 친구한테 원할 수도 있고 직장 동료한테 원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애착이 생기게 되면 딴 사람은 그렇게까지 신경이 쓰이진 않는데 유독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지거든요. 이걸 그 사람에 대한 애착이 생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내 욕구를 채워주는 건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오로지 그 사람한테서 채워져야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헤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특별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과 교감이 딱 끊어지게 되는 거니까 애착이 이제는 집착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상대에 대한 집착이 생겨버리게 되면 헤어졌을 때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고통이 한 100배쯤은 증폭되는 것 같아요.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과 아직 감정 정리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들은 다 이러한 원리 때문이에요. 사람한테는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커니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이별을 당하게 됐어요. 아니면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서로가 맞지 않는 성향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헤어지자 이렇게 됐어요. 관계는 그 순간 끊어졌을지 몰라도 정서적으로는 전혀 분리가 된 상태가 아니겠죠. 일단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감정들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런 아픈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죠. 어떤 일을 몰두하거나 술을 진탕 마시거나 새로운 사람을 빨리 만나서 환승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미친 듯이 한다거나 해서 어떻게든 이별을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감정을 회피한다라고 하죠. 사람의 진화와 적응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인간의 정서는 고통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이 정서가 자리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건강하고 정상적인 거고요. 하지만 고통을 피하지 말아야 할 순간도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인간이 성장할 때인데요. 우리 다들 아시잖아요. 성숙, 성장에는 고통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내 생명에 위협이 될 만큼 고통스러운 건 당연히 피해야 맞겠지만 오히려 고통을 직면해야 그 고통을 넘어갈 수 있는 거라면 상황은 다르죠. 우리는 고통이라면 뭐든지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이성적으로 잘 구분해서 그 고통을 마주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인식과 통찰이 있어야 돼요. 여성분들 중에서 정서적 관계가 끊어졌을 때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다시 만나봐야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걸 100번 생각한다고 해도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이 턱 끝까지 올라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은 너무 잘 알지만 이건 불안감 때문에 다시 만나고 싶은 것 뿐이라서 다시 만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만약 재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때라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전부 불안감을 빨리 회피하려는 행동일 뿐이에요. 보통 우리가 물리적으로 크게 다치게 되면 엄청난 고통이 먼저 오고 그 뒤에 죽음이 따라오잖아요. 고통과 죽음의 순서는 항상 고통이 먼저고 그 다음이 죽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진화와 적응을 반복하면서 고통을 받으면 곧 죽을 것만 같은 기분을 함께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고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못 이기고 감정적으로 자꾸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행동이 먼저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 무지막지한 고통을 피하려면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할 것만 같은 거죠. 이건 나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그대로 들고 있기 힘드니까 빨리 액션을 취해서 고통을 덜어내기 위한 인간의 메커니즘입니다. 행동을 해버려서 빨리 감정을 해치워버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정적인 감정에서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다. 이건 인간의 심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별한 사랑을 슬퍼한다는 거는요, 그 상실감을 곰곰이 곱씹어보고 생각했을 때 막 올라오는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난 다음에 그 감정을 놓아 보내준다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슬픔이란 감정은 되게 멋진 거예요.
이거는 남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인데요. 슬퍼하는 게 뭔가 찌질해 보이고 나약해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남자들은 자꾸 감정을 거부하고 억눌러요. 막 이별을 극복했다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울한 감정을 이겨보겠다고 막 어딘가에 몰두하고 친구들 만나고 술 마시고 파리 투나잇 하면서 놀고, 근데 이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딘가에 자꾸 치워두는 거예요. 치워두니까 없어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과거부터 해서 이 감정을 처리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았던 게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거는 남녀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남자들 중에서 감정이 꽉 막혀있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릴 때나 인생사를 들어보면 다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감정이 다양하지 않고 한 가지 감정만 잘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통 지금 기성세대 남자 어른들을 생각해보면 여러 감정들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분노 이런 감정들만 남아있어요. 이게 전부 감정을 억눌러서 생긴 부작용이에요. 어느 하나의 감정이라도 충분히 느낄 줄 모르면 어느 특정한 감정에 고착이 돼서 맨날 화만 내는 사람이 된다든지 뻑하면 운다든지 감정의 병이 생깁니다. 여기서 고착이란 건 어느 한 가지 감정을 미친 듯이 절절하게 느끼는데도 그 감정이 사라지지가 않아서 괴로워 미치는 걸 말해요. 무튼 그러니까 감정은 충분히 느껴야 정서가 순환이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정말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는 보내야 할 그 사람에 대한 애착을 버리기 위해서 4가지 감정을 충분히 느껴야 되는데요. 이 4가지 감정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분노, 슬픔, 두려움, 아쉬움, 이렇게 4가지예요. 관계에서 상실감을 느꼈을 때 이 고통을 극복하게 해주고 애착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상적인 정서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4가지 감정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 슬픔, 두려움, 아쉬움 이 순서대로 감정이 옵니다. 이 감정 하나하나를 느껴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느끼다 보면 고통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뭔가 인생이 망한 것 같고 죽을 것만 같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벗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벗어나려고 할수록 그 감정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건 뭐 감정이 만들어낸 느낌일 뿐이잖아요. 그렇다가 아니라 그럴 것 같다잖아요. 부정적인 감정들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걸 알고서 그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그냥 감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이번에 맞이한 이 이별에 대해서 뭐가 열받는지, 뭐가 슬픈지, 뭐가 두려운지, 뭐가 아쉬운지 돌아보면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부분도 많았겠지만 좀 더 나를 돌봐주지 않고 이기적이었던 그 사람한테 화가 날 수도 있고, 이번에는 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연애가 망했어. 놓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놓치게 돼서 슬플 수도 있고, 다음에도 같은 이유로 이별당하면 어떡하지? 또 내가 버림받는 기분이 들면 어떡하지?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두려울 수도 있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고, 이 4가지 감정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시간을 충분히 쓰면서 돌아보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들을 충분히 느낀 그 시간만큼 긍정적인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되게 신기하죠? 분노, 슬픔, 두려움, 아쉬움 이러한 감정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 사랑, 기쁨, 감사함 뭐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는 능력이 사라지게 돼요. 이 감정의 통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감정을 절대 억누르고 회피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뭐 구체적인 방법까지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개념 자체를 설명해 드리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좀 유익하셨을까요? 유익했으면 좋겠네요. 정리해볼게요. 헤어졌을 때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긍정적인 감정과 정서적 욕구 이런 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집착을 버리지 못하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들한테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그럼 다음 연애 때 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미치겠네. 마치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 치면 칠수록 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건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걸, 나한테서 떠나간 걸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분노, 슬픔, 두려움, 아쉬움과 관련되어 있는 이 아픔을 충분히 느껴서 남친, 여친과 정서적으로 딱 붙어 있다가 떨어지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이 아픔에서 풀려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감정들을 하나하나 거치지 않으면 그중 어느 감정에 또 고착이 되고요. 이게 또 트라우마가 되고 PTSD가 돼서 그 다음 인연한테까지 그 감정이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성격이 이렇게 된 게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고착된 것들이 쌓여와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감정은 그때그때 잘 해결해야 정서 건강에 좋습니다. 혹시나 이별을 하게 되더라도 그 이별을 통해서 멋지게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의 이별은 다 찌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아시겠죠? 안녕.